작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지역사회 방역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교과서와 만화에 이어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된 진화론,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후원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한 올 한해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구티비 부흥사협의회 제5대 대표회장으로 오영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홀로 서기도 쉽지 않은 작은 교회들이 지역사회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던 방역 봉사를 함께 하면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건데요. 감염 예방과 이웃 섬김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최상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 방역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쌀쌀한 세상이지만은 우리 목회자분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목회자들은 함께 기도한 뒤 방역 소독제를 개인 연무기에 옮겨 담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산책로부터 놀이터까지 구석구석을 꼼꼼히 소독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살피는 것도 목회자들의 몫입니다. 87세 이 정도면 굉장히 젊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시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아시고 믿고 그거밖에 없으세요. 오랫동안 불교 신자였다는 어르신은 목회자들의 따뜻한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방역을 통한 이웃 섬김이 자연스레 전도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데 이 추운 날 고맙게 그렇게 방역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지난 1년간 꾸준히 방역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섬김은 지역사회에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 전도의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이제는 본격 방역 봉사를 위해 힘을 합쳐 연합 방역단까지 꾸렸습니다. 전국 24곳에 방역 거점 교회를 세우는 등 조직도 갖췄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제 혼자만 하다가 지치다 보니까 서로 지역에서 품앗이 방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들이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버팀목의 역할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코로나 사태로 작은 교회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교회들은 지역 곳곳에서 지원과 도움의 손길을 펼치며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서 힘들어도 지금은 가야 돼. 안 가면 기다리니까.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영화 속에선 유인원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인간의 뇌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모두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교과서와 만화에 이어 이번에는 영화에 스며든 진화론적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인원이 안 된다고 외치며 인간을 공격합니다. 지능을 가진 유인원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인기를 끌었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에선 인간에게 이용당하던 유인원이 실험용 약물에 의해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유인원은 인간처럼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언어까지 습득하면서 인간에 맞서 유인원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유인원의 진화가 영화의 배경이 된 셈입니다. 약 100년여 가까운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개체는 정상 개체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가지고는 그 보통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처럼 그렇게 그 인간을 뛰어넘는 또는 새로운 종으로 변해가는 그런 돌연변이 있을 수가 없죠. 또 다른 영화입니다. 인간이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가설을 이용한 이 영화는 주인공이 뇌의 사용량을 100%로 극대화하면서 신과 같은 전능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담아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간이 뇌의 사용량을 늘린다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다는 일각의 주장은 낭설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어떤 적은 부분에 손상이 오더라도 반드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만일에 10%만 사용되어지고 90%가 사용되지 않는 애라면은 어떤 부분은 뇌의 손상이 오게 되면 우리 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되잖아요. 물론 영화는 허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미디어를 통해 반복돼 노출될 경우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진화론적 세계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로 미디어 소비가 늘어난 요즘 영화 속 요소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자칫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후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계층들의 삶은 더욱 어렵기 마련인데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정기총회를 열고 이들을 위한 식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 중앙회가 온라인으로 정기총회를 열고 2021년 사역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급식은 최소화하고 팔순잔치나 바자회, 나눔 대상 시상식 등 주요 행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이나 장애인, 노숙인 등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던 사랑의 빨간 밥차는 코로나 여파로 단체 급식에서 도시락이나 빵, 라면 같은 식사 대용품으로 대체됩니다. 비용은 많이 들고 또 후원은 줄고 그래서 매중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해야 되죠. 급식하는 인원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되면 문제가 아주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고 또 웬만한 행사들은 보류하거나 아니면 분산해서. 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예년보다 후원금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신규 사업으로 소외계층 지원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 측은 밥차 한 대면 1년에 10만 명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며 1년에 200만 명 무료 급식을 목표로 밥차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밥차 사역 장소도 전국 11곳에서 강화군을 포함한 20곳으로 늘어납니다. 홀몸 노인 차상위 계층에게 한 달에 쌀 한 포대를 지원하는 지구촌 사랑의 쌀독 사업도 확대 실시됩니다. 사랑의 쌀독은 현재 국내 29개소, 해외 3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본부 측은 올해 안에 각각 5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운동본부는 물품이나 쌀, 재정 등을 후원하는 착한 사업장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밥차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구티비 부흥사협의회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목회자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29일 제5대 오영대 대표회장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진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티비 부흥사협의회 제5대 대표회장에 오영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오 신임 대표회장은 코로나19 시대에 구티비와 함께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에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대형교회만 관심 가졌던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이제는 필수가 됐어요. 구티비 부흥사협의회는 100여 명의 전국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세계 곳곳에 선한 소식을 전하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교회 기자로 활동하면서 복음 전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전국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부흥 집회 인도를 돕기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약해진 신앙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역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5대 대표장님을 맞아서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순복음 기도원들 그런 집회와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집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대표 총재 피종진 목사가 참석해 부흥사협의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구티비도 부활절을 앞두고 한국교회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흥사협의회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산업 생산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줄어 전년보다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4%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운수, 창고, 숙박 음식점 등에서 줄어 2%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 생산이 크게 감소해 연간 전산업 생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정부 등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지난 21일 분류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이뤘지만 분류 인력 투입 시기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택배기사의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완전히 제외하고 다음 달 4일까지 분류 작업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 지지나 비방글을 쓸 때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조항인데 헌재가 6년 만에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뒤집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등이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3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겁니다. 헌재는 실명 확인 절차로 국민의 의사 표현이 위축될 수 있고 민주주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4차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용자와 직원을 포함해 모두 950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교정시설에서 600여 명이 가석방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가석방 인원엔 확진자 4명을 비롯해 동부구치소 관련자 14명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전원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을 맞아 다음 달 10일까지 시내 139개 전통시장에서 설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 떡국용 떡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시장별로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에서 14일 열흘간 기존 무료 주정차가 가능한 38개 시장 외에 추가로 59개 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도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합니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41살 성모 씨의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전 세계 관광업계가 입은 손실이 1조 3천억 달러, 한화로 약 1,453조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코로나와 맞물려 국제여행을 떠난 인구가 전년보다 74% 감소했다며 관광 역사상 최악의 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정점을 찍었던 2009년 손실의 11배 이상입니다. 또한 관광업계의 타격으로 1억 개가 넘는 일자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각국이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가 부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부채 비용이 1년 새 10%포인트 넘게 뛰면서 작년 말 100%에 육박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밝혔습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98%로 1년 전 대비 14%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 부채는 달러 기준으로 89조 6천억 달러, 한화로 약 9경 8,425조 7천억 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축소시켰던 오바마 케어 되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의 혜택을 보다 많은 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특별 등록기간을 2월 15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900만 명에 달하는 보험 미가입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발효됐습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건강을 기준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형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폴란드 전역에서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자 정부는 헌재 결정의 시행을 3달가량 미뤄왔습니다. 이번에도 헌재 결정이 발효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여성 인권단체들은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중국 최대 명절 춘제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 기간 총 연인원 17억 명 정도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인구 이동 과정에서 질병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 귀향을 자제하도록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당국과 광둥성 선전 일부 지역, 저장성 항저우, 허베이성 시좌장 등은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현금이나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V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가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대규모 발생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고개 숙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2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가 오늘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인식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교회는 선교적 존재 가치를 상실해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한국교회가 사회의 든든한 구루터기로 새롭게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한국교회와 함께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정 영유아 장애아동이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현재 수영로 교회와 푸른 사랑의 교회, 참 좋은 교회 등 20곳 넘는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 모인 헌금 4천만 원을 기부하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기부금은 1.7kg 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은 김일혼 아동을 비롯해 저소득가정 영유아 장애 아동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모습에 희망을 갖는다며 참여해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 출마 후보 등록을 2월 26일까지로 공지했습니다. 후보자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지역 안배지에 따라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중부지역,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서울 강남 지역 순서입니다. 이날 임원회는 차기 전체 회의에서 제105회 선거관리위원회 5개 소위원회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VTV 뉴스 천보라입니다. 홀로 서기도 어려운 작은 교회들이 지역사회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텐데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